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면 안 되는 위치에 콘도를 많이 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분들이 주로 실수하는 지역 몇 군데 이야기를 하면서 연결해서 이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전에 위치를 아예 볼 필요가 없는 콘도들이 꽤 많아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소에 어긋나는 것들은 위치를 봐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오늘은 그냥 두 가지만 앞에 깔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첫 번째는 이 콘도가 에어비앤비가 창고란다. 그러면 그 콘도는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에어비앤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거 안 보신 분들은 블로그하고 유튜브 참고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에어비앤비가 창고라는 콘도는 그냥 사실 망한 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망한 콘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여라도 누가 몰래 한두 명이 몰래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주민회의 할 때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콘도 관리가 잘 되는 곳이면 시스템을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는데 너무 많다. 그러면 시스템을 바꾸기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콘도는 정말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것도 전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창고라는 콘도는 최악의 콘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연결해서 설명할 두 번째 요소, 지역보다 가격이 현저하게 비싼 콘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콘도를 랑수안이나 실롬이나 이쪽에 콘도를 산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제곱미터당 80만 바트, 90만 바트, 100만 바트짜리가 나왔다. 그건 사도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이 비싼 지역에서는 더 비싼 콘도가 나오면 그런 것들은 사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콘도가 들어가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당 20만 바트 안 하는데 혼자 35만 바트에 분양을 했다. 그러면 그런 콘도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살펴볼 위치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는 잘못된 가격의 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 콘도나 뭐 무반이나 안 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싱하 컴플렉스가 있고 앞에 보시면 S의 싱하 콘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더 S의 싱하 컴플렉스입니다. 여기 콘도 있죠. 이 콘도는 당시에 분양을 할 때 그리고 완성됐을 때 가격 생각을 해보면요. 통로 가서 사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일산 분들에게는 죄송한데 일산의 아파트가 분양이 됐는데 가격이 분당 가격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은요.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질 수는 있어요. 태국은 아니에요. 방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가격만 비싼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이걸 한국에서 팔았습니다. 한국 회사들이. 왜 한국에서 팔 수 있었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건 외부 회사가 판매를 했습니다. 당시에. DWG라고. 그러면 이 DWG에서 나온 이 콘도를 왜 한국에서 발견하고 사게 됐느냐?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서핑을 합니다. 첫 번째. 서핑을 해요. 그러면 이 서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경험이에요. 거기에다가 접목을 시킵니다. 계속해서. 그걸 버리라고 하는데도 접목을 시켜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생기냐? 이게 싱하, 여러분들 싱 맥주 알죠? 거기입니다. 거기 본사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싱 회사에서 생긴 건설사에서 만든 콘도예요. 그리고 보시면 폐차불이 여기 있죠? 여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거 여기입니다. 요거는 철도역이에요. 요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잘못 나와 있는 거예요. 구글 지도는 믿을 게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MRT하고 여기 보시면 막가산역 에어링크 연결하는 위치입니다. 이게 1번 통로일 거예요. 자, 1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국적으로 보면 너무 좋죠. 한국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렸죠. 여기에 콘도 살 거면요, 당시에 그냥 통로 가서 사시면 돼요. 이 주변의 콘도들이 이 가격이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쏘는 건 앞에 이것도 있고 위에 보시면 팔랑가오하고 한국안 아래쪽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 아속역하고 한국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쏟기가 너무나 쉬운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한국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서핑을 한 다음에 한국에서의 경험에 접목시켜 버려서 그래요. 그냥 딴 게 없어요. 다른 콘도들이 20만 밭을 안 했습니다. 당시에 이 지역에. 그런데 혼자 35만 밭, 뭐 40만 밭 이렇게 팔았어요.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왜 더 비쌌을까요? 왜 가격의 폭이 클까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외부 회사에서 파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콘도가 분양한 후에 얼마 안 돼서 준공이 된 콘도예요. 근데 여기가 당시에 가격이 18만 밭, 고층이 그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라이프 아속 있죠. 이게 완성되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완성이 됐어요. 요거는 15만 밭, 요 정도. 그런데 여기는 35만 밭, 40만 밭짜리도 있고 더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지역에서 너무 현저하게 택도 없이 비싸다. 그런 건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살펴볼 건 페차부리 로드입니다. 이쪽은 여러분들이 좋은 데가 나와도요, 한국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얘기를 아무리 해도 사질 않아요. 여러분들 동서로 나눠서 이쪽이 훨씬 심해요. 이쪽보다. 그런데 한국 분들은 이쪽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사니까 이쪽에 대한 정보들이 인터넷에 넘쳐서 그래요. 정보량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좋고 나쁨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페차부리 역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이 맞다라고 하면 역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도 세세하게 따지면 어디에 붙어 있는 게 더 좋은가가 나오지만 오늘 거기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대로변에 붙어야 되고요. 이쪽도 대로변에 붙어야 되는데 이쪽은 가면 갈수록 뭐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요 라인 안에만 콘도가 생기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쪽도 여기 보시면 요까지 라인에만 콘도가 생기면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잘 보시면 공간이 없죠. 더 생길 공간이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콘도가 나오면 다행인데 콘도가 나올 공간이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무런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가다 보면 콘도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콘도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콘도가 있고 여기도 콘도가 있고 여기도 콘도가 있고 뭐 여기도 콘도가 있고 이것도 콘도네요. 콘도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라인은요 발전이 안 되는 라인입니다. 아예 발전이 안 되는 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 라인은, 여기는요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콘도 몇 개 썬 것 빼고는 없습니다. 아예. 만약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에 전철 노선이 앞으로 생기기로 했다. 지금 생기기로 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15년 걸려요. 중공에서 다닐 때까지 15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콘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가치가 없느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붙는 도로를 보세요. 여기 38-1은 밑에 내려오면 39죠. 39면 뭡니까? 프롬퐁이에요.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통로 55번, 그죠? 그러니까 통로에서 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디입니까? 63 에까마이죠. 에까마이에서 붙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프롬퐁은
어디에 콘도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프롬폭 주변 아니면 가치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은 역세권 위주로 콘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세권이 아닌데도 살 수 있는 수쿰빈 라인의 콘도가 있다라고 했죠.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통로하고 에까마이에요. 자, 그러면 통로는 어디까지가 한계라고 했습니까? 경찰서 한계입니다. 요 아래쪽으로 역까지 콘도를 사셔야 돼요. 역 주변까지. 자, 그 다음에 에까마이는 가보시면 역 주변에 공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 주변에 콘도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쭉 올라오면 어디까지가 한계냐면 여기 보시면 XT 에까마이 있죠. XT 에까마이의 밑에 보시면 여기 쇼핑몰 같은 게 있습니다. 요 XT 에까마이와 요 쇼핑몰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에 만약에 이런데 콘도가 생기면 그런 거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넘어가게 되면 가치가 확연히 떨어집니다. 자, 보시면 당연히 개발은 여기서부터 증폭하게 되는데 이쪽은 아무것도 없고 발전도 안 해요.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느리다고요. 당연히 이 위에 이렇게 돼 있는 콘도들 지어봐야 가격이 아래보다 낮은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까마이 로드든 통로 로드든 북쪽에 한계 지점 이상에 붙어 있으면 지금은 가치가 없습니다. 아예. 이게 가치가 생기려면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전체적으로 발전이 다 돼야 되는데 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교통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가격이 아래보다 높을래야 높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도로변에 있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왜 사느냐? 여러분들이 타이틀의 급급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는 가격이 싸거든. 이 안쪽은 가격이 비싸요. 그러면 통로. 근데 뒤에 보세요. 통로, 회차부리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통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출구어 보면 모르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설사 홈페이지나 팜플렛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 여기도 가깝고 여기도 가깝고 다 가까워요. 실제로 그러냐? 안 그렇다라고 저번에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그 위치가 아니면 절대로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71 에까마이 돼 있죠. 71이면 71이지 뭔 에까마이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71은 여기 프라카노 여기서 이쪽 메인도로 71번입니다. 그죠? 그러면 쭉 올라와 끝에 붙은 거예요.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수쿰비 71 돼 있죠. 이거는 철도역이에요. 이렇게 생긴 건. 여기 보시면 랑까맹 에어링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철 역세권 역할을 아예 못합니다. 이것도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철 역세권이라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쭉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콘도들이 나와요.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않는 콘도들입니다.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콘도들이에요. 계속 갈게요. 이렇게 쭉 갑니다. 이제 쭉 가다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후아막 보시면 이제 노란 선이 올라오죠.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이게 옐로우 라인이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속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아속에서 동쪽으로 이제 쭉 역을 타고 가면 어디까지가 투자의 한계점이냐면 여기 보시면 쌈롱이라고 있습니다. 쌈롱. 이게 쌈롱이 있죠. 쌈롱에서부터 이 노란 라인이 시작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쌈롱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 위치다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쌈롱에서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가 가지고 노선이 쫙 올라가죠. 자, 여기는 아직까지 콘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라인은 콘도로 사시면 안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시커먼 스퀘어 있잖아요. 여기 파라다이스 있고 이 주변에도 보시면 콘도가 생길 것 같지만 콘도가 없어요. 아직까지 계획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 지역은 콘도가 아직 생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요. 이 노선의 라인의 형태만 봐도 콘도가
딱히 필요 없는 라인들입니다. 물론 나중에 한 10년 지나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여기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부터는 여기 보시면 반카피 돼 있죠.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해서 새로운 전철이 연결됩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 드릴 텐데, 그래서 이쪽은 시내로 진출하는데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여기 보시면 후아막역이라고 에어링크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콘도들을 지어놨어요. 근데 이 콘도들이 분양이 잘 안 됩니다. 이 콘도들이 좀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남아있는 게 많아요.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만약에 이 후암항역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콘도들이 좀 많이 소모가 된 상태에서 이 주변에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 공간들에 새로운 콘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상업시설이 지금도 있지만 조금 더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 위치는 한 3년 후에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주차장 같은 데 있죠. 이런 데 까가지고 만들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 교통의 요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교통의 요지죠. 북쪽으로 올라가도 교통의 요지고요. 그래서 요 위로 올라가면, 전철 타고 올라가면 여기 전부 다 시장하고 쇼핑몰 다 있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파라다이스, 시컨 이쪽에 또 쇼핑몰 다 있죠. 그 사이에 탄야파크도 있고요. 조그만하지만. 그래서 이쪽은 앞으로는 괜찮을 수 있는 위치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넘어가면 별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 투자해도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또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팔람까오 로드를 타고 갈 겁니다. 팔람까오 역세권에서부터 로드를 타고 갈 텐데, 그때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걸 제가 한꺼번에 한번 만들어 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3회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페차부리 로드 가지고 이제 여기 후아마까지 제가 살펴드렸습니다. 여기 페차부리 로드 넘어서요, 이쪽으로 오면 파타나칸 로드입니다. 파타나칸 로드. 이쪽은 파타나칸 로드입니다.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로드 이름까지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콘도는 전철 위주로 가는 거지 로드 위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드는 굵직굵직한 로드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